이번 순서는 초대 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만나봅시다 시간입니다. 네. 2009년 교육 개정안에 따라서 올해부터 초등학교 교직 과정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것은요, 스토리텔링 수학의 등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존의 이 문제풀이와 또 공식 암기 위주의 수학 교육에서요,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학부모님들은 무엇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몰라서 막연히 걱정만 앞서고 있죠. 네, 과연 스토리텔링 수학은 무엇일까요? 자, 유아 시기에는 어떻게 또 수학 교육을 시켜야 할지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자, 유아를 위한 수학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황선희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자, 네. 오늘 스토리텔링 수학에 대해서 이제 함께 할까 하는데 스토리텔링 수학 저도 잘 모르겠어요. 생소한데 어떤 뜻인가요? 예, 스토리라고 하면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설공주라든지 신데렐라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접목시킬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이들 생활 속 경험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뭐 아빠의 출근 날이라든지 네. 생일 잔치라든지 이런 이야기 글을 또 도입할 수도 있고요. 과학적인 어떤 개미의 삶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토리에 수학과 접목시킨 것들이 스토리텔링 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저희 때만 해도 이 수학이라는 것이 이 연산을 하는 아우, 학습이라는 어려워. 수학 네. 너무 어려워. 생각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 스토리텔링 수학에는 뭐 그 밖에 다른 세계가 있는 건가요? 딱히 그렇다고 표현은 할 수 없지만 저희가 말하는 수는 수연산뿐만 아니라 도형과 측정, 확률과 통계, 규칙성 이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추상적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소하고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라는 재미있는 소재를 수학에다가 접목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스토리가 있는 수학. 우리 아이들이 쉽게 또 접근하고 또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좀 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수학 교육과 스토리텔링의 수학은 어떻게 다른지 우리 실장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이해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림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림은 이제 새로 나올 교과서의 내용이고요. 네. 좀 약간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고, 네. 지금 1, 2학년군 3권의 4단원 길이재기 내용입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그 임금님의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하들이 임금님의 어떤 몸치수를 손뼉으로 재고 있죠. 아,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신하들이 궁전을 치장하기 위해서 궁전의 물건을 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길이재기 학습을 재미있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도입이 되었는데 네. 그 다음 보시면 구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예전 이제 예전 거, 예. 교과서. 네네. 예전 교과서죠. 2학년 1학기 5단원 길이재기 똑같은 내용인데 네네. 어떤 상황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재미없게 학습할 수 있었던 것들을 동화라는 재미있는 소재를 가지고 즐겁게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텔링은 이제 신하들이 이제 그 임금의 몸치수와 뭐 이런 거를 어떤 이용하면서 네. 어떤 재밌게 수학을 접근하는 방법이군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확실히 새롭게 바뀌는 이 교과서가 덜 딱딱하다는 느낌이 더 그러니까 드는데요. 저도 수학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변화가 또 아이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예, 지금 교과서를 보신 것처럼 네. 교과서가 참 재미있게 되어 있죠. 네네.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즐겁게 똥미롭게 학습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어떤 자신감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수를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실장님, 저는 궁금한 게 우리나라 그 학생들이 수학은 정말 어렵다고 해요. 저는 수학, 정말 너무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그런데 이상하게 어렵다고 하는데 수학 경시대에 나가면요, 국제적인 그런 대회에서 항상 상위권에 들거든요. 그쵸, 이런 예. 부조화는 왜 생기는 건가요? 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보니까 저희 나라 학생들이 초등 4학년 학생들은 2위를 했고요. 네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1위를 했습니다. 대단해요, 진짜.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자신감이 있느냐, 흥미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친구들이 최하위권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 근데 이러한 이유는 아마도 저희 교육과정 자체가 성취도 중심으로 아이들한테 선행학습을 얼마나 했느냐, 또 몇 점을 맞았느냐 중심으로. 그러니까 네. 과정보다는 결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취도는 높지만 흥미도나
자신감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통 이렇게 어렵게 배웠지만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맞아. 부분이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흥미가 떨어지는 건 아닐까요? 예, 우리가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파트를 우리가 구입할 때도 요새는 면적으로 제곱미터로 나오잖아요. 근데 평형으로 계산할 때 그 우리가 환산을 해본다든지 그럼 해외 여행을 할 때도 어떤 달러를 우리가 원화로 환전. 예, 네. 환전할 때도 많이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잖아요. 그러한 것들, 그다음에 허리 센티미터도 인치로 우리가 바꾼다든지 이럴 때 수학이 많이 저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예. 또 요새는 중학교 성적표를 보면요. 네. 평균과 표준 편차로 성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평균과 표준 편차라는 개념을 또 이해해야지 예. 학부모님들도 성적을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그것만 가르치지 왜 네.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이런 거는 왜 가르치는 거예요? 필요도 없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깊이 사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학은 논리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실장님 네. 말씀대로 그러니까 수학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활용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요, 사실 이제 저희는 육아 방송이니까 이 유아기 수학 교육은 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예, 유아기 수학 교육은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본격적으로 초등학교에 가서 하는 수학 학습의 아주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이고요. 네. 또 수학적인 능력이나 태도, 앞서서 말씀드린 어떤 흥미나 자신감 이런 것들을 길러주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 아들은 네. 3 더하기 3은 6인데 그걸 제가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맨날 3 더하기 3은 4래요. 네. 그럼 2 더하기는 그랬더니 3이래요. 왜 이렇게 그 숫자 개념이 없는지. 네. 예? 그러니까 좀 어렵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은 이 수학 교육을 좀 일찍 시켜야 되는 거 아닌지, 학습지를 좀 어떻게 일찍 시키는 게 좋은 건가요? 예, 수학 학습을 일찍 시키는 거는, 그러니까 수 경험을 일찍 시키는 거는 참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이들한테 어떤 학습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구체적인 사고를 하는 시기인데요. 네. 추상적인 숫자나 기호로 된 학습지를 먼저 시키게 되면 아이들이 많이 흥미를 잃게 되겠죠. 네. 예. 그래서 부채물을 가지고 또 교구를 가지고 직접 조작하면서 아이들의 어떤 사고를 발전시켜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저는 주입식으로 했더니 애가 재미가 없어 네. 했는데. 네. 3 더하기 3은 6 그걸 모르냐? 그렇게 말했더니.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 주위에 보니까요, 이 수학만큼은 이 선행학습을 꼭 시키라는 이 선배 엄마들의 네. 말들이 있더라고요. 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 뭐 초등학교 저학년 수학을 다 띄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아마 그런 얘기들은 수학학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학년 교과서를 미리 풀어본다든지 또 관련된 어떤 학습지를 미리 풀어본다든지 하면 네. 아마 1학년에 가서 수학학습이 재미없어질 것 같아요. 그쵸, 미리 네. 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와 관련된 뭐 수연산이나 도형 측정, 확률과 통계, 규칙성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학습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떤 흥미나 자신감을 갖게 되고요. 태도 형성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미리 해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스토리텔링 수학을 통해서 아이들이 네.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 배우는 아이들의 어떤 뭐 느낌이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미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거부감을 갖지 않고 흥미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